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이틀 전 저녁 무렵에 PC 업그레이드 상담을 위해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신 고객님의 PC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오랜 시간 집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PC가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여서 동생분께 양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소 방치된 시간이 길어서 이 PC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업그레이드를 하면 좋은 성능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여쭤보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떠한 마음으로 PC 점검을 하고 제작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AM4 소켓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아주 해박한 PC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부품, 어떤 케이스의 크기라던가 그래픽 카드의 제조사 등등 여러 가지 조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이제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오히려 고객님께서 해주신 걸로 거의 이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평소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고객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방치하셨던 PC 본체의 사진입니다. 마이크로닉스 화이트 이제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MSI 메인보드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적어도 박격포 정도 되는 메인보드일 거라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B450M 박격포 메인보드죠.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바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도 다 부품 개별적으로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품이 꽂아지는 부분, 그것이 바로 이제 메인보드의 대부분의 부품이 꽂아지는데, 그 메인보드의 그 성능과 안정성,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구성, 확장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메인보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보드는 일단 합격점이죠. B450M 박격포 제품이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제품이긴 한데, 이것도 이유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256기가였고, 다소 이제 동생분께서 PC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는 바로 2D 이미지 작업입니다. 2D 이미지 작업 편집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다소 256기가는 부족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는 8기가짜리 2개로 16기가를 쓰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파워는 전격 500W였었고,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는 이제 데이터 저장용 하드는 3테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PCI 슬롯 가이드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이제 내장 그래픽으로 사용을 하셨다. 만약 이게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외장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다가 쓰시고 그럴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온전한 상태라 내장 그래픽으로 쓰셨고, CPU도 내장 GPU를 품고 있는 이제 CPU일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PC를 한번 켜봤습니다. PC를 켜보았는데 일단 엄청나게 오랜 시간 방치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추측은 윈도우에 진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PC는 너무 느리니까는 좀 방치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느렸었고, 그 다음에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이제 제 거 이제 윈도우 PE 테스트용 윈도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SSD에 대한 이제 속도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드렸는데, 일반 하드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일단은 여기 안에 있는 중요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빼서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이제 포맷해서 정상적인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정상적인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AS라든가 이제 교체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SSD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거는 이게 물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논리적인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논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포맷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같은 거 옮기시고 포맷을 해서 정상적인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사용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님 계시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 저녁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이거는 정확하게는 어저께예요. 어저께 이제 다시 제가 혼자서 고객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정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나 또 제 루틴대로 전면부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후면부 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내부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은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어저께 SSD를 가져가셨죠. 지금 여기 SSD는 없죠. 엊그저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PC를 한번 켜보니까 그래도 바이오스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상적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현재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19년 3월 6일 날짜 버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4년 9월 25일 날 릴리즈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스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PC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2019년도에 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CPU라던가 뭐 SSD 이런 거를 얘는 몰라요. 그래서 호환성,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높여주기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메인보드 제작사라던가 제조사에서도 권장하기를 현재 PC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혹은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화면이 출력이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나는 지금 최신 CPU를 좀 뭔가를 꽂으려고 하는데 바이오스 버전이 몇몇몇 이상이어야지만 된대.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SSD의 호환성이 이 버전이 이상이 되어야 해결이 된대. 뭐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나는 지금 뭔가를 만지면 맨날 똥손이야.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자가적으로 시도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뭐 엄마, 아빠, 삼촌, 고모부, 외삼촌, 뭐 이모부, 이모 할아버지한테 한번 다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시면 PC 주변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PC를 어디에서 제작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도 미리 제작을 하실 때 요청을 해주시면 그냥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PC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두고 이제 또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가지고 부품 선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께서 이거는 이걸로 해주세요, 이건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제 견적을 짜게 됐는데, 그래도 그 고객님은 아시죠?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건 좋고 이건 좋고 이렇게 또 비교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해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튼 고객님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이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민가 PC는 아시다시피 재고 상품을 두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고 상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견적을 짤 때 아무래도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결제를 하신 다음에 제가 상품 수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박스까지도 다 이제 보관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박스도 제가 다 보관해서 출고 당시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는 라이젠 5600XT입니다. 물론 뭐 5700도 있고 뭐 그 이상급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사용 중이셨던 CPU를 보니까 라이젠 2200G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D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PC에다가 물론 이제 동생분한테 양도를 하지만은 뭐 좋게 해서 뭐 하면은 정말로 좋겠지만은 딱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히 훌륭한 PC이기 때문에 제가 5600 라인에서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 고객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5600 XT 같은 경우에는 5600하고 가격 차이는 한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부스트 클럭이 기본적인 클럭이 더 터지게 돼서 그냥 2,000원 차이라면 굳이 내가 뭘 만지지 않고도 조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5600 XT로 추천을 해드렸고 뭐 6코어 12스레드 제품인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루셜 이제 무상 AS 기간 5년짜리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지금 젠4 해가지고 속도가 리드가 이제 7100 정도가 나오는데 고객님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온전하게 지원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3000대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메인보드가 일단은 잘 받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클래스가 높은 거를 하게 되면 호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루셜 제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하위 단계에서도 정말 그 호환성이라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 5년도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메리트이기도 하고요. 속도 아주 잘 뽑아주는 SSD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님도 잘 알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제품은 지금 용량은 1테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원 이제 유통사의 스티커도 붙여놔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원 쪽으로 보내면 이제 5년 무상 AS 기간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RX 7600 지금 라라랜드가 완성이 되고 있는 거죠. 아수스 제품도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선정을 해 주셨고, 일단은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사실 나온 그래픽 카드가 그나마 조금 신뢰성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건 이제 컬러풀 제품이었고, 이거는 아수스로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좋고, 저는 그래픽 카드를 볼 때 항상 길이를 조금 중요시하게 봅니다. 길이가 조금 더 길다 그러면 방열판의 길이라던가 뭐 PCB의 길이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만큼 발열적인 효율을 더 좋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 이런 면에서도 약간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숏바디보다는 약간 길면 길수록 조금 좋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겠지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체 유명한 제품이라 제가 부연 설명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좋은 제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카드의 뒷면이고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필름을 이제 제거를 합니다. 간혹가다 이 뒤에 있는 보호 필름 너무 새 건데 나중에 좀 지저분해지면 뺏기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보호 필름을 꼭 벗겨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방열판 플레이트잖아요. 만약에 우리도 비유하게 된다면 잘 때 이불을 덮고 얼굴까지 덮고 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이 막히고 좀 그렇죠. 근데 이불을 딱 제꼈을 때 맑은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왔을 때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이불 같이 덮어져 있는 이 보호 필름을 잘 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도 뗐고, 제가 후면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뗐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원래는 제가 600W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500W로 쓰고 계셨는데 RX 7600을 물리기에는 진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꽉 맞는 옷이죠. 물론 되긴 되지만 너무 꽉 맞는 옷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던 게 게임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투지 이미지 작업이어서 그냥 500W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제가 추천해드린 건 한 600W 이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고객님께는 그냥 700W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00W로 하신 것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죠. 무상 AS 기간은 일단은 6년이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PC들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더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용량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뭐 어디 가서 파워 샀다, 마이크로닉스 정지 700W야 그러면은 뭐 그냥 잘 샀네 이런 평을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도 제가 아까 무상 AS 기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1이 있대요. 플러스 1 이거는 제품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1년을 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정품 등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1년이 정말로 큽니다. 3년 만에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진짜 1년 새로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1년 더 보장을 받아 그러면은 진짜 무상 AS 기간 1년 차이가 정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상 AS 기간이 웬만하면 긴 제품으로 조금 선호를 하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무상 AS 기간이 길다 이런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상 AS 기간이 길어 서비스가 좋아요 이 의미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제품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 유통사라던가 제조사 튼튼하다, 단단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닉스의 시그니처 이제 파워 케이블에 빨간 딱지도 잘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그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팔라딘 400 이거는 뭐 그냥 말 다 했죠. 좋은 쿨러입니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아주 깔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한 그냥 쿨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PC 쿨러 팔라딘 400.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고객님께서 쓰던 이제 3테라짜리 하드를 한번 뗀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건강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은 이 오늘 조립하는 PC에 장착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정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업그레이드 조립을 시작합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CPU 쿨러를 한번 탈거해 봅니다. 일단은 서멀 그리스는 다
소진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SSD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루셜 P310 1테라 제품이고요. 일단 제가 SSD부터 먼저 장착을 한 이유가 뭐냐면 CPU 방열판의 간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냥 정품 쿨러 쓰면 상관은 없는데 사제 쿨러, 그냥 공랭 쿨러 조금 뭐 큰 거로 쓴다 그러면 SSD부터 장착을 하셔야 CPU 쿨러 방열판과의 간섭이 없으니까 조립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PU 가이드를 장착을 쿨러 방열판 가이드를 장착했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띄는 거 보이시죠? 무뽑기 방지 실드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PC 쿨러 팔라딘 4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AM4 소켓, 정말 생명력도 길고 좋아 하는데 그 중에 단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무뽑기죠. 무뽑기란 CPU가 이렇게 있고 쿨러를 딱 드러냈을 때 이게 쿨러 방열판하고 CPU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물을 땅바닥에서 뽑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무뽑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호 실드가 있고 이 실드를 무상으로 팔라딘 400은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멀 그리스는 이제 MX4,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PC 쿨러에서 제공해주는 조그마한 주사기만한 그 서멀 그리스가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서멀 그리스란 CPU 머리통이죠. CPU와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CPU도 어떻게 보면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하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현미경이나 아니면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약간의 홈이 있습니다. 그 홈도 있고 그 다음에 쿨러 방열판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맞다 댔다 그러면은 그 홀 사이로 원활한 열 전도율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홀들을 얘가 다 채워줘서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서멀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장착을 했고 그 다음에 SSD 장착을 했고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보다가 이걸로 선정을 해 주셨고, 이것도 이제 마이크로닉스 제품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같은 경우는 C 타입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B 3.0과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케이블로 헤더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속도 C 타입에 맞는 걸맞는 속도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3.0의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빠릿빠릿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고, 간혹 가다가 진짜 한 번쯤 또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좌측에 이제 전원 버튼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LED 버튼이 있습니다. LED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은은한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근데 이게 한 번씩 누르게 되면 이게 패턴이 바뀌어요. 뭐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그런데 나 불빛 나오는 거 싫다, 그렇게 되면 이 LED 버튼을 한 3초 정도 오랫동안 누르시게 되면 그 LED는 소등이 됩니다. 이거 참고로 사장님께서도 아시고 그 다음에 동생분께도 알려주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은 후면에 펜 하나 들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면부 하단 부분에도 펜이 하나가 들어 있어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흡입 배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오피스용 미니멀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정말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용으로 조립하지 않는 이상 진짜 조금 뭐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워가 용량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진짜 조립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이유가 선줄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라던가 이런 케이스의 하단 부분과의 그 거리가 너무나도 짧게 된다, 높이가 짧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이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픽 카드의 온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 또 단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내부가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드까지도 들어가고 그래픽카드 들어가고 그리고 또 7배 같은 것도 케이블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금 어렵다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과 뭐 비교해서 그렇게 막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다소 조금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장착을 위해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하게 됩니다. 자,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메인보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홀들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지지를 위해서, 안전적인 지지를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케이스와 안정적인 결합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4핀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전면부 프론트 패널에 여러 가지 케이블을 연결할 때 간혹가다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의 접촉으로 인해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메인보드
고정핀은 꼭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켜 보았습니다.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 테스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 메인보드가 더 앞으로 더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차 점검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조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소 새 제품하고 이제 쓰던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다소 시간적과 이제 조금 노고가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에서 뜯어서 초도 불량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정비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죠. 있는 거를 떼 가지고 어느 정도 또 클리닝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돼서 약간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린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로 출고가 아니라 이제 부품들이 잘 이제 조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을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안정성은 내구성이랑도 같은 말이 되고, 또 내구성은 또 얼마만큼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랑 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그래픽카드를 또 새로 사셨기 때문에 이 그래픽카드에 대한 온도 당연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펙에 맞는, 이 그래픽카드 스펙에 맞는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요거까지 다 테스트를 완료를 하였고요. 아주 좋게, 아주 온도도 착하고 성능도 잘 뽑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와 OCCT를 돌려서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CPU라든가 시스템 전반적인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 시내 벤치 같은 경우는 CPU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진짜 CPU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온도를 보시게 되면 52.6도, 굉장히 착한 온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두 가지가 지금 좋은 상황인 건데, 첫 번째가 그거죠. 서멀 그리스가 정말로 제대로 잘 도포가 되었고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PC 쿨러 팔라딘 400 정말로 좋은 쿨러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좋은 온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1 끝나도 지금 맥시멈 온도가 찍은 것만 해도 지금 57도, 여기 보이시죠? 57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온도입니다. 시네벤치 한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모라타 아까도 조금 말씀드리다가 끊겼었는데, 지금 이 박격포 이 제품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그래픽카드가 위치가 하는 부분이 조금 높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메인보드는 이게 그래픽카드 슬롯이 이게 하단 부분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케이스의 선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느 케이스를 갖다 붙여놔도 좋은 이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게 되면 아래와의 높이가 정말 적당하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잘 선정하셨고, 무엇보다 메인보드가 너무 좋다. 저는 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메인보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SSD P310 크루셜 한번 제품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드 33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가 3500 정도 나와서 원래는 스펙상 7100인데 지금은 얘는 원래 재원이 그냥 이렇게까지밖에 지원을 못 해줍니다. 반토막이 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격에 1테라,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 5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SSD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혹시라도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뭐 다른 걸로 넘어가신다 하시게 되면은 이 5년이기 때문에 이 SSD는 또 다른 또 신형에다가 또 연결하시게 되면 제속도 잘 뽑아주니까 지속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고객님께서 그 동생분에게 양도하실 그 PC, 그 업그레이드를 해서 양도하실 PC를 한번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동생분도 이 PC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동생분에게 양도를 해주시는 그 고객님도 제가 이렇게 좀 양도를 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게 해서 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저도 담아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 마음도 그 동생분께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그 PC 매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뭐 PC 업그레이드라던가 뭐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나도 지금 AM4 소켓에 그 CPU를 쓰고 있는데 현재 속도에 조금 너무 느리다,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